네, 이 영화에서만 보던 이 하늘을 나는 택시가 앞으로 2년 뒤에 서울에서도 상용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업 볼로콥터가 2024년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항공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 분야 선두주자로 꼽히는 독일 볼로콥터가 우리나라에 본격 진출합니다. 볼로콥터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형 UAM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And this is really the benefit I see in South Korea. So you have the engineering talent, the people, also the industry, and also the need for urban air mobility. 볼로콥터는 2년 뒤 서울에 항공 택시를 띄울 걸 예고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도착 시간은 고작 20분. 요금은 13만 원 내외로 다소 비싸지만 점차 가격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볼로콥터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UAM 상용화 업무 협약까지 맺으며 국내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첫 시작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UAM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Paris Olympics in 2024, we will be the first to commercially operate our air taxis before other players in the market. 볼로콥터는 국내에서 최초로 비행로를 만들고 전체적인 UAM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당국은 물론 국내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2년 뒤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보다 UAM이 더 먼저 나오게 되다니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UAM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먼저 간단히 정의를 한번 하면요. 일단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모빌리티 기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도 이제 어반, 이 도심 항공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 도시 안에서 날아다니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 세계 선두권 기업들이 만드는 기체의 경우에는 이 최대 항속거리가 250에서 한 300km 정도 됩니다. 이 당분간은 안전이나 배터리 충전 때문에 최대치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한 150km 정도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 상용화의 시작은 서울이겠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면 수도권을 넘어 중부권까지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도시의 광역화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지상의 교통 체증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UAM이 미래 도시의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UAM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와 UAM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이 자율주행차보다 UAM을 더 주목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편리함을 줄 뿐 이동 시간이나 방식의 혁신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는 자동차, 반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가 섞여서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이에 반해 그 하늘길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이미 통제가 되고 있는 하늘이고요. 당연히 또 자율비행입니다. 이 엄청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하고 교통 체증도 없고요. 자율주행차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상용화 초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항로만 있겠지만 이 안전이 확보되고 이 관제나 통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유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보다 UAM이 더 파급력이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2, 3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 그때가 되면은 모두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3년 후인 2025년을 전후로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뭉친 그 KUAM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용화는 이 UAM 생태계가 얼마나 잘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 기체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착륙장, 기체를 운영하는 운송 사업자, 교통관리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의 관계 기관도 필요합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이 UAM 사업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그 생태계 속에서 하는 역할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김포공항에서 시내를 오가는 UAM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분간 요금은 아주 비싸서 비즈니스 목적이나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고요. 예. 10년 정도 지나야 보통 사람들이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타는 정도의 요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망으로는 2040년도 정도 되면 거의 택시 가격이랑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이착륙창 이 버티포트가 어디에 생길 것이냐 이것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예.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년 뒤에는 정말 영화에서 보는 도시 모습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 UAM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UAM을 이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차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국내에선 이 현대차 그룹이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서 좀 발전한 개념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이 사실 UAM의 기반은 항공 우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 민항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국내를 대표하는 UAM 기업들은 그 우수한 인력이나 기술을 국내에서는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 역시 그 UAM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아직 어떻게 보면 아직 스타트업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UAM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오버웨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버웨어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 UAM 기체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기차에 상징하면 우리가 테슬라를 떠올리는 것처럼 UAM 업계에도 좀 강력한 주도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어떤 쪽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전략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를 만드는 제작사와 운송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통신관제를 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합체가 구성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반 시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기술 자체가 특별한 데다가 안전성까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아주 유리하고 돈도 자본도 몰릴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기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선두 주자로 꼽히는 것이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베타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오늘 한국에 진출한 독일 볼로콥터 역시 상용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투자 측면에서 당장 어떤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아무나 못 만드는 기체를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먼저 당국의 허가를 받느냐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전체 UAM 산업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한 세 개 기업 중에는 일단은 상장사는 조비 에비에이션 이렇게 한 곳뿐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해시태그는 UAM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해시태그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